오늘은 왜 경제가 망해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요즘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죠.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인터넷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단기적인 얘기만 하고 듣고, 이게 이제 명확하게 너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얘기가 힘든 게 단기적인 얘기다라고 보니까, 뭐라 그럴까. 되게 자기의 신념, 좋게 말하는 신념이지만 정치적인 그 판단을 깔고 결론을 낸 상황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제 정부 쪽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경제가 나쁘긴 나쁘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꾸로 이제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뭔 소리냐,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망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죠. 근데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경제가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이런 얘기를 하려라 그러는 게 아니라 좀 더 거시적으로 우리가 경제가 어려운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들이 지금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고요. 자본주의의 공통적인 속성입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은 한 200~300억 버는 회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200~300억도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100몇십억으로 떨어져도 난리가 납니다. 이제 월급쟁이 사장이라고 하면은 사장이 교체되고 막 정리해고하고 난리가 나죠. 기업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이 어렵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고 경제가 어렵게 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디지털이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공유경제죠.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입니다. 참 말이 안 되는 거 보면 핸드폰이 지금 여지껏 팔린 게 전 세계 인구 숫자보다 많습니다. 근데도 아직 계속 팔리죠.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고, 큰 돈을 벌어야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고, 고용하면서 경제로 이룩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돈을 쓰고 그러면서 다시 큰 기술에 투자를 할 수 있으면서 또 기술 발전을 이루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나라에서 웬만큼 다 팔렸다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나라에 가서 또 팔기 시작하고, 이렇게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산도 생산이지만은 생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소비입니다. 근데 이 공유경제라는 것 자체는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 소비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부족할 경우 그 자동차를 살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물론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젊은 층들의 자동차를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집카, 해외에서는 집카, 국내에서는 소카, 이런 것들을 이용하죠. 또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호텔, 모텔 이런 데를 알아보고 펜션 알아보고 콘도 알아보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거보다 싼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투자할 만한 여력 자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호텔을 만들어 봤자 누가 와서 새롭게 소비할 사람이 없는 거죠. 국내로 다시 생각을 해서 자세히 보면은 신세계 레스케이프라는 데 있습니다. 저기 서울에 있는데요. 종로 그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비싸서 가보진 못했습니다.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하루에 기본적으로 40만원 정도, 괜찮은데 50만원 정도 이런 거 같은데 비싸요. 근데 저도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보니까 진짜 부티크 진짜 이쁘더라고요. 잘 만들었어요. 근데도 여기가 적자여서 난립니다. 경제도 어렵고 비싼 것도 있지만 새롭게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사실 없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여행자가 많아질 경우, 사실 국내 여행자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죠. 한류RP 이런 것 때문에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어찌됐건 옛날 같았으면 투숙객 증가로 뭐 이제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겠지만, 요즘 그런 얘기가 사실 거의 없어요. 수의 상당수를 그냥 일반 가정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호텔을 올릴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 에어비앤비가 상당 부분 불법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는데, 사실상 에어비앤비는 여러 가지로 불법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합법이긴 한데요, 이것저것 제약이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찌됐건 숙박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제 친구가 그 펜션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경주 내려가가지고 에어비앤비에서 잤다라고 했더니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야, 그렇게 싸게 팔면 우리 펜션 하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사냐 걱정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동차, 뭐 집 이런 일부 영역에서 지금 공유 경제를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겠죠. 최근에는 킥보드 붙어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못지않게 되게 위험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제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 자본주의를 공격하고 이제 그 경제에 되게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제 발전에 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걱정스럽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또 다른 거대 트렌드는 제로 경제라는 것입니다. 제로 경제 좀 아직은 낯선 용어긴 한데, 기존 기업들은 자신의 노하우를 통해 이제 생산 후 유통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었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 이제 제로 경제가 슬슬 도입되는 영역이 있는데, 제로 경제가 뭐냐면은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생략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뭐 출판 뭐 이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재능 있는 작가가 더 이상 출판사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 책 본문을 직접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는 유명세를 통해 강의, 강연,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은, 철저하게 그 과정에서 배제된 기업은 아무런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책이 가장 대표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설명드렸는데, 사실 책만 그런 게 아니에요. 3D 프린트의 발달로 앞으로 점점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컵, 장난감, 피규어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총 자동차 같은 거를 실험적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정교한 제품도 간단히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생산을 하게 된다면 기업들은 생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반이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기업들은 이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기가 됐어요. 경제 발전이 어렵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고, 경제가 어렵게 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디지털이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공유경제죠.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입니다. 참 말이 안 되는 거 보면, 핸드폰이 지금 여지껏 팔린 게 전 세계 인구 숫자보다 많습니다. 근데도 아직 계속 팔리죠.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고, 큰 돈을 벌어야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고, 고용하면서 경제로 이룩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돈을 쓰고, 그러면서 뭐 다시 큰 기술에 투자를 할 수 있으면서 또 기술 발전을 이루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나라에서 웬만큼 다 팔렸다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나라에 가서 또 팔기 시작하고, 이렇게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산도 생산이지만은, 생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소비입니다. 근데 이 공유경제라는 것 자체는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 소비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부족할 경우 자동차를 살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물론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젊은 층들의 자동차를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집카, 해외에서는 집카, 국내에서는 소카 이런 것들을 이용하죠. 또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호텔, 모텔 이런 데를 알아보고 펜션 알아보고 콘도 알아보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거보다 싼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투자할 만한 여력 자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호텔을 만들어 봤자 누가 와서 새롭게 소비할 사람이 없는 거죠. 국내로 다시 생각을 해서 자세히 보면은 신세계 레스케이프라는 데 있습니다. 저기 서울에 있는데요. 종로 그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비싸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하루에 한 기본적으로 40만원 정도 괜찮은데 50만원 정도 이런 거 같은데 비싸요. 근데 저도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보니까 진짜 부티크 진짜 이쁘더라고요. 잘 만들었어요. 근데도 여기가 적재라서 난립니다. 경제도 어렵고 비싼 것도 있지만 새롭게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사실 없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여행자가 많아질 경우 사실 국내 여행자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죠. 한류RP 이런 것 때문에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어찌됐건 옛날 같았으면 투숙객 증가로 이제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겠지만 요즘 그런 얘기가 사실 거의 없어요. 수의 상당수를 그냥 일반 가정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호텔을 올릴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 에어비앤비가 상당 부분 불법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는데 사실상 에어비앤비는 여러 가지로 불법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합법이긴 한데요. 이것저것 제약이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찌됐건 숙박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제 친구가 펜션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경주 내려가가지고 에어비앤비에서 잤다라고 했더니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야, 그렇게 싸게 팔면 우리 펜션 하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사냐 걱정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동차 지앱 이런 일부 영역에서 지금 공유경제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겠죠. 최근에는 킥보드 붙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못지않게 되게 위험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제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 자본주의를 공격하고 이제 경제에 되게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걱정스럽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또 다른 거대 트렌드는 제로 경제라는 것입니다. 제로 경제 좀 아직은 낯선 용어긴 한데 기존 기업들은 자신의 노하우를 통해 이제 생산 후 유통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었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 이제 제로 경제가 슬슬 도입되는 영역이 있는데 제로 경제가 뭐냐면은 이 모든 가정이 그냥 생략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출판 이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재능 있는 작가가 더 이상 출판사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 책 본문을 직접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는 유명세를 통해 강의, 강연,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은 철저하게 그 과정에서 배제된 기업은 아무런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책이 가장 대표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설명드렸는데 사실 이 책만 그런 게 아니에요. 3D 프린트의 발달로 앞으로 점점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컵, 장난감, 피규어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총 자동차 같은 거를 실험적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정교한 제품도 간단히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생산을 하게 되면 기업은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이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 물건을 팔아요? 누구한테 서비스를 팔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이제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중에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로버트 고든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술 성장의 비관론자인데요. 기술에 의한 혁신은 이제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 성장도 끝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인류의 삶을 바꿔놓은 기술 혁신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던 성장 방식이 이제 끝이 났다라고 주장합니다. 기술의 진보 속도가 느려지도 못해 이제 기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 경제 성장은 기술 혁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동차가 처음 개발된 후 수많은 부품 회사들이 생기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부가 증진하게 되자 평범한 사람들도 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선순환이 되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입해 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야,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새롭게 발명된 전화기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고든 교수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혁신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혁신의 질적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는 화장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위생적인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어서 평균 목숨이 한 20년 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발명품이죠. 최근에는 누구나 최고의 혁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아이폰은 전화와 인터넷의 결합일 뿐 우리 삶의 가치를 크게 높이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수세식 화장실과 아이폰 중에 꼭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화장실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세식 화장실은 버릴 수 없는 가치를 만든 혁신 제품이지만 아이폰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그냥 살아가는데 큰 불편이 없는 제품이라는 것이죠. 요즘 하도 의존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으니 뭐 좀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근데 사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이죠. 앞으로 새로운 기술은 계속 발전될 수 있지만은 해당 제품이 주는 만족감의 상승폭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기에 기술 혁신으로 더 이상 큰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 대부분 개발되었고 아이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나오는 기술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 많은 기술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는 기술 혁신에 의존을 하고 이 혁신이 수많은 수요와 공급을 만들어내고 다시 고용을 만들어내고 하는 시스템으로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선순환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 기본 자본주의의 기본 메커니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본주의는 성장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기본 원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경제는 그런 선순환이 깨지고 있고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도 정치 경제 상황과는 무관하게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미 들어가고 있다라고 로버트 고든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